오늘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대륙 이동설. 판구조론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배근의 대륙 이동설에서 시작해서 여러 학설로 수정 보완되었고 결국은 판구조론이 정립된다. 자, 그럼 대륙 이동설부터 보자.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기까지 배gen은 이전에도 대륙이 한 덩어리에서 갈라져 이동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제기되었지만 1912년 배게너가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륙 이동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배게너 이전의 대륙 이동에 대한 주장들 17세기 초 베이컨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19세기 훔볼트는 대서양에 인접한 육지들은 생물학적, 지질학적, 기후학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과거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19세기 말 GS는 현재 남반구 대륙의 일부는 과거에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초대륙, 지구 표면의 대륙들이 합쳐져서 형성된 하나의 대륙을 말한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로부터 중생대 초에 있었던 초대륙으로 모든 땅들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다. 대륙이동설.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뤘고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이야.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존재했다. 자, 요 시대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쭉 대륙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 그런데 현재 대륙 분포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죠. 그죠? 대륙들이 서로 떨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배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 현재 해안선의 모양, 화석의 분포, 지질 구조, 빙하의 흔적 등으로부터 과거 대륙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 일치, 남아메리카 대륙 동해안과 이쪽,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 이쪽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그래서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대륙을 모아보면 화석의 분포 지역이 연결된다. 자,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니까 대륙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유사하고 산맥이 이어집니다.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습곡대가 이어진다. 자, 이렇게 두 군데가 떨어져 있는데 자, A지역과 B지역 지층을 보니까 A지층, B지층, C지층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A지층, B지층, C지층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대륙은 붙어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에팔레치 산맥이 있었어. 현재 유럽의 서부와 남아메리카 동부가 서로 붙어 있어서 여기 에팔레치 산맥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 떨어져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빙하의 흔적, 빙하의 이동 방향을 체크해봤어. 열대 또는 알대 기후인 인도, 오스트리아 등의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있어.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까지 빙하가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라 얘네들이 남극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뜻이야. 서로 떨어진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그러니까 자, 종이를 이렇게 놓은 거야. 여러 쪽에.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지. 자, 여기다 펜을 꽂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니까 빙하에 긁히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여기다 펜을 놓고 이렇게 종이를 끌고 가. 그러면 펜에 긁히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지? 자, 이 흔적들을 연결해 보니까 남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는 뜻이야. 여러 대륙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 대륙의 이동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자, 배게너는 기상학자였어. 그래서 자, 얘는 뭐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틀려. 발표 당시에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 대륙 이동의 증거 암기하자. 해안선 모양 유사성,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 지질 구조의 연속성, 빙하의 흔적.
멘틀 대리설 1920년대 후반 홈스가 주장했습니다. 멘틀 대리설,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자, 방사성 원소란 건 뭐냐면 원래 어떤 원소가 있으면 얘가 양성자가 9개가 있으면 질량수가 18, 그러면 양성자가 9개, 중성자가 9개, 그래서 질량수가 18이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적절해야 안정한 원소인데 중성자가 지나치게 많게 된 거야. 그러면 양성자 개수는 같아서 같은 원소인데 자, 질량수가 틀리죠. 이러면 불안정해져. 이 불안정한 원소는 분계해서 다른 원자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분계해서 다른 원자가 되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해. 얘가 분계되면서 열을 내보냅니다.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걸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라고 해요. 지구 중심부터 올라온 열로 멘틀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 때문에 열대류가 일어나. 가열하면요 물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죠.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류를 우리가 열대류라고 한다. 열대류. 그래서 멘틀 위에 떠있는 대륙이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는 학설이야.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판 한자를 이렇게 놓고 중앙을 가열하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럼 나무판 한자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대륙이 이동한다. 아래쪽 물이 해당되는 게 멘틀이고요. 위쪽이 지각이다. 멘틀 대리설의 한계,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멘틀 상승하는 쪽에서는요, 대륙 지각이 쪼개져서 점점점 멀어진다. 멘틀들의 상승부에는 대륙이 갈라져 양쪽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마그마의 활동으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멘틀들의 하강부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고 하강부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요. 횡압력이 작용해서 산맥이 형성된다. 그래서 판과 판이 충돌해서 횡압력이 작용하면 커다란 데스코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저지형 탐사. 자, 음향측신법.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거야.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우리 S는 VT 기억나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그리고 이 depth, 깊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런데 ET를 그냥 곱해버리면 왕복거리가 측정되니까 ED가 측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간을 2분의 1을 해서 속도에 곱해서 D만 측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 깊이가 깊으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지, 그지? 그래서 시간이 길수록 깊이가 깊어진다 이 뜻이에요. 자, 해저 지형 한번 보자. 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쪽에서 해령이 형성됩니다. 해령, 깊은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 산맥이고요. 중앙에 열곡,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이 있어요. V자 모양의 갈라진 골짜기, 열곡이 발달해 있다. 다음, 자, 판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섭입대라고 합니다. 섭입대. 그러면 깊은 협곡이 나타납니다. 이걸 해구라고 해요. 수심 약 6km 이상의 6km 기억해 놓고요. 좁고 긴 골짜기입니다.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생성됩니다. 다음 평정해산. 원래 해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어요. 해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윤기에서. 자, 이렇게 드러나고 나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됩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평평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침강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가 평평한 산이 나타나요. 이걸 평정해산이라고 한다. 해산 중 산 정상부가 침식으로 깎여서 평평해진 해산, 이걸 평정해산이라고 한다. 심해평원, 수심 3에서 6km 기억해 놓고요. 평탄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고요. 해산이나 평정해산에 분포한다. 해산, 평정해산이 심해저 평원에 분포한다. 해저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 대륙붕 기억해 놓으세요. 수심 200m 이하. 여기입니다. 여기 200m 이하. 거의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 대륙사면 대륙붕에서 이어진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형으로 저탕류에 의해 해저 협곡이 발달되어 있다. 자,
대륙붕에서 심해저평으로 이어지는 경사가 급한 지형입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흘러내린 물질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자, 자갈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해요. 저탕류, 경사가 급한 곳에 퇴적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이다. 저타감, 저탕류에 포함된 퇴적물이 입자가 큰 것부터 쌓여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갈, 모래, 진흙을 가라앉히면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모래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진흙이 가라앉습니다. 다시 자, 대륙붕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이번에 또 입자가 큰 것부터 먼저 쌓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 순으로 이걸 저탁암이라고 해요. 입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쌓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점이층이라고 해요. 점이층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점차로 다르다. 층익마다 입자가. 다음 대륙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역으로 저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에 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대륙붕에서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평으로 지형이 이어진다. 해제 지형 외워두세요. 다시 해구 6km, 그 다음 해령, 심해저평은 3에서 6km, 대륙붕 200m 이하. 자, 깊이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해제 지형의 구분, 대륙 주변부는 육지에 가까이 발달한 지형, 대륙분, 대륙사면, 대륙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대륙 주변부에, 심해저 지형,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입니다. 심해평원, 평정해산, 화산섬, 해령, 화산섬, 그 다음에 해령. 음양 측신 자료로 해저 지형 추정. 그림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A에서 C 지역의 탐사 구간을 나타낸 것이고, 자, 표는 각 해역의 직선 구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수면에 보내는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다음 A, B의 해역의 지점 사이 간격과 C 해역의 지점 사이 간격은 다르다. A 해역, B 해역, C 해역 보자. 자, 시간이 길수록 깊이가 깊은 거야. 그지?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자. 자,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깊어진 거예요. 시간이 짧아졌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얕아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엄청나게 깊어졌네요. 쭉 됐죠? 다시 짧아졌으니까 얕아진 거고요. 다시 깊어졌고요. 자, 조금 더 깊어졌고요. 자, 다시 얕아졌네요. 이러한 지형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봅시다.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네요. 그럼 얕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더 짧아지네요. 그럼 얕아진 거고요. 여기까지 계속 얕아지다가 조금씩 깊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깊어진 거고요. 짧아지니까 얕아진 거고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깊어진 거고요. 다시 얕아진 거고요. 자, 시간이 짧아졌네요. 얕아졌네요. 다시 깊어졌네요. 시간이 더 짧게 걸렸으니까 좀 더 얕아지고 1.2 시간 굉장히 짧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과 깊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 확인하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중앙이 깊어진 지형, B는 완만하게, 얘는 깊어졌다, 얕아졌다, 다시 얕아졌다, 깊어졌다, 얕아졌다. 자,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시간을 보고 시간이 짧으면 깊이는 얕은 거고 시간이 길면 깊이는 깊은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A 해역은 수심이 6,000m 이상인 깊은 골지가 있어. 그러면 6km지, 그지? 그러면 해구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A 지점을 보니까, 자, 깊이는 2분의 1 t 곱하기 음파의 속도, 이걸로 계산한 거야. 보니까 6,000m보다 깊은 곳이 있으니까 해구다. 됐죠? B 태평양, 동태평양에서 해저에서 높이 솟아있는 해저 산맥이 있다. 자, 해저 산맥이 있다. 확인한 거고요. 동태평양 해령. C 대서양 지역은
중심부에서 해저 사목이 높이 솟아있는 해저 지형이 있다. 해령 분포. 여기가 해령이겠다. 그지?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 나와요. 음양층 시기법으로 밝혀낸 해저 지형은 해양저 확장설의 기초 자료가 되었고 1962년 헤스와 디트는 해저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해저 확장설을 제안했고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등장했다. 해저 확장설, 해령 아래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멘틀 대류를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됐다는 학설이야. 자, 그러니까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고요.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해저 지형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해저 지형 탐사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해저 확장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나올 겁니다. 다시 갑시다.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생성된 새로운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고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이동한 해양지각은 해구에서 멘틀로 섭입되어 소멸된다. 이렇게 섭입되면서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해양저는 계속 확장하여 넓어지기는 할까?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해구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저가 계속 확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지각 중 나이가 1억 8천만 년 이상 된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꾸 소멸돼서 그렇다.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고지작의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 해양지에 기록된 고지작의 줄무늬를 이루고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자력계를 이용해서 고지작을 측정하였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지구가 있으면 지금은 북쪽이 N극이고 남쪽이 S극이야. 그런데 얘가 주기적으로 남극과 북극의 극이 바뀌어버려요. 북극이 S극이 되고 남극이 N극이 되는 시기가 돼 있고 또 다시 되돌아오게 돼. 그러면 해령에서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그러면 해력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자. 1번 지각.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면 N극이 이렇게 가리켜야 돼. N극이. 이쪽도 이렇게 가리킬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해령에서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해령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만큼 밀려간 거야. 1번이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간 거야. 2번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러면 아까 1번 지층은 북쪽이 이쪽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기록돼, 자기장이. 근데 2번 지층은 남쪽과 북쪽이 반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기록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지각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려간 거야. 여기도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 자기장을 살펴봤더니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여기는 자기장이 다시 이렇게 기록돼 있는 거야. 이걸 고지자기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암이 식으면서 굳어질 때 자기장을 띤 성분들이 일정하게 배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름으로써 자, 여기서 지각이 생성돼서 밀려갔다는 걸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고지작이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해양지에 기록된 고지작이 줄무늬를 이루고 해력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금방 설명했죠. 자력기를 이용해서 고지작을 측정했다. 고지작이 지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지구자기를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암석이 생성될 때 자성을 띤 광물이 지구자기장방으로 배열돼요. 그래서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성을 띤 물질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이후 지구장의 세기와 방향이 변해도 자성을 띤 광물의 배열은 생성 당시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당시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준다. 생성 당시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똑같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 자기장이 변했지만 얘는 암석은 굳어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옛날의 자기장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 역전 역자극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로 될 때 지주시대 동안 지구 자기 역전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정자극기예요. 정자극기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구를 보면요. 현재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인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키죠. 그죠? 그리고 나침판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자극이 되면 자, 남쪽이 S극, 북쪽이 N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요. 역자극이 때는 나침판의 N극이 남쪽을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그렇지. 역자극기다. 자,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될 때 광물이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정자극기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자극기고요. 그 다음 생성된 건 역자극기예요. 여기는 역자극기.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고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반대로 되면 해령 부근에서 역자극기 줄무늬가 생깁니다. 정자극기 줄무늬, 그 다음에 역자극기 줄무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해양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수심이 깊어진다. 해양 시추선이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해양지각의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해령에서 멀어지니까 퇴적물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로 밀려가면서 점점점 차곡차곡 퇴적물이 쌓여가는 거지. 시간이 오래되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여기서 생성돼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므로 해양지각의 나이가 가장 적어요. 해령 부근에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다. 점점점 많아진다.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 해양지가 확장되면서 열곡이 형성되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령의 위치에 따라 해양지각의 확산 속도가 차이가 나므로 변환단층이 형성된다. 자, 지구가 둥굽니다. 그러면 여기 해령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자. 그런데 공류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얘는 이만큼 가는데 얘는 이만큼까지 가겠지. 그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러면 변하는 정도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지각이 어긋나게 됩니다. 해령이 이렇게 있고 멘틀들과 상승하면서 해령이 형성돼요. 얘가 이렇게 판을 밀고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판의 생성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다.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밀고 가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데 얘는 얘의 이동방과 얘의 이동방이 틀리죠. 그래서 서로 어긋나요. 그래서 이걸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단층.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 해령 쪽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해령 쪽을 그 다음에 쭉 그어줄 거예요. 그럼 요 사이가 바로 변환단층입니다. 여기는 해령이고요. 앞으로 그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는 해령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차이 나서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이동속도 차이가 나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기도 해령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부분이 변환단층이다. 해령과 해령 사이 발달한 변환단층에서는 해양지각이 어긋나 이동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단열대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자, 여기만 변환단층,
나머지 부분은 단열대. 변환단층. 윌슨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발달한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불렀고 해저 확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산 안데스 단층을 조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산 안데스 단층은 육지로 드러난 변환단층이다. 섭입대 주변 지진의 진원 깊이의 분포. 해구 부근에서 지진은 섭입대를 따라 발생하며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다시 해양판이 대륙판을 만나면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 기어 들어가는 부분을 섭입대라고 해요. 그러면 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해양지각이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탐사기술 1960년대 표준화된 지진 관측막이 구축되어 지진 발생 위치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자, 동해에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그러면 자, 요 상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일본 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판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양판이. 여기는 자, 대륙판이고요. 여기는 해양판입니다. 다음 태평양지에서 B'P' 쪽으로 간 거야. 여기는 해양판이고 여기 대륙판이네.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 A'에서 A로 갈수록 A'에서 A로 갈수록 B에서 B'을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령에서 생성되어 이동해온 밀도가 큰 판, 해양판이죠. 큰 판이 해구에서 다른 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소멸한다. 섭입되는 판 A'. 있는 쪽. 다음 B지점판. 여기 해저 확장의 증거. 고지각의 질문위에 대칭적인 분포, 해양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 열곡과 변환대치 발견, 섭입대 주변, 지진, 진원 깊이의 분포. 자, 드디어 판 구조론이 나옵니다. 변환단층의 발견으로 판 구조론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윌슨은 해령과 변환단층의 경계로 구분되어는 땅덩어리를 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모건 아이작 등 1970년대 초반 통합 이론으로 판 구조론이 정립됩니다. 판 구조론 정립 과정 대륙이동설 배경이죠.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으로 가게 됩니다. 판 구조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면서 판 경계에서 지진, 화산활동 등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고요.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륙입니다. 판은 암석권 조각인데요. 다시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최상부를 포함한 100km, 두께 100km 부분이고요.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각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해양판,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 대륙판,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 자, 봅시다. 지구는요. 자,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구분해요. 자, 지각이 5에서 35km까지고요. 자,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은 2900km까지고요. 외핵과 4개 경계면은 5100km까지예요. 총 길이는 6400km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064, 535, 2951 이렇게 외워요. 자, 보면요. 100km까지가 판이 됩니다. 그러면 자, 5에서 35km가 지각이야. 그러면 판은 100km까지지, 그지? 그러니까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양판도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100km까지고요. 자, 연약권, 암석권 아래에 깊이 100에서 400km 부분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판이 움직인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요건 대륙지각이야. 화강암질로 돼 있고요. 이거는 해양지각이야.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멘틀입니다. 감남암질로 되어 있어요. 감남암질. 자, 밀도는요. 멘틀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질인 해양지각이 그 다음에 대륙지각. 이렇게 돼요. 멘틀은 감남암질, 해양지각이 현무암질, 자, 대륙지각은 하강암질이라고 했어. 다음, 자, 대륙지각이 있고요. 멘틀 상부. 합쳐져서 깊이 100km까지가 대륙판. 다음 해양지각 플러스 역시 멘틀 상부. 여기는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해양판. 역시 100km까지. 됐죠? 다음 요 100에서 400km까지. 여기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한다. 정리해주세요. 자, 이 부분 다 정리했네요. 판 구조론의 정립과정, 대륙이동설, 베게너, 멘틀 대설, 홈스, 해야지 확전설, 헤스와 티츠, 판 구조론, 윌슨, 모건, 아이작 등등등. 자, 암기.